여러분, 금융위기 징조라,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강원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한번 보세요. 6.33%입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제 방역을 계속할 때 실물경제가 무너질 거고, 실물경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지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좀 더 가면 중소기업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대부업이다. 그 다음이 2금융권이다. 그 다음이 3금융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부업은 그나마 지역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은 2금융권, 지금 대부업은 거의 영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만큼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2금융권은요, 지금 서울에 있는 곳 말고요, 지역부터 먼저 망가질 수 있다. 지역은행이나 지역저축은행이나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구, 경북, 강원 저축은행에서 연체율이 6.33%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지금 위험에 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험에 쌓여 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은 33%예요. 33%. 이미 이 회사는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회사가 됐고요, 이미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회사가요, 연체율이 18.21%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높은 회사도, 높은 은행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 하나가 터지면요, 연쇄적으로 두두두두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역 저축은행 쪽으로 가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서울은 2022년도 1분기에 연체율이 2.43%이지만 이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경기나 인천은 2.79%죠. 부산, 울산, 경남은 4.12%입니다. 대구, 경북, 강원은 6.33%고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3.15%고요. 대전, 충남, 충북은 3.11%입니다. 이것을 잘 세밀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2021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가 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2.37에서 2.43으로 높아지죠. 연체율이요. 경기, 인천은 2.54에서 2.79까지 높아집니다. 울산, 부산, 경남은 3.73에서 4.12까지 높아졌고요. 그나마 대구, 경북, 강원은요 7.36에서 6.33으로 좀 떨어졌어요. 광주나 전남, 전북, 제주는 3.07에서 3.51까지 지금 올랐고요. 대전, 충남, 충북도 2.87에서 3.11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2분기는 어떻고 3분기는 어떨까요? 2분기, 3분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 3분기.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9월 말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각 은행들로 맡겨지잖아요.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에서 해결해라. 1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각 은행들, 자영업자가 빌렸던, 소상공인이 빌렸던, 중소기업이 빌렸던, 소기업이 빌렸던 이 돈들이 말입니다, 이제 각 은행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당국에서는 이것을 늦춰줘라.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자 상환은 만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유예도 좀 해주라. 이렇게 강요는 하지만
여러분 각 은행들 입장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내 저축은행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자영업자들을 봐줄 시간 없거든요. 물론 여기에 저축은행의 어떤 금리가 비싼 것은 제1금융권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면서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최대 5천만 원까지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이자 상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장사가 잘 돼서 저축은행에 원리금을 갚든지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창궐을 하고요. 실물 경제가 다시 무너지는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이 힘들면 점점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크잖아요. 대출 만기 연장이 133조 4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영업자 빚은 960조 7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금융 충격은요. 점점 부실 외관들이 터지면서 이게 금융 위기급으로 커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부채 탕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정부는 읽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막아내야지만이 막을 수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말입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를 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가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금융 충격이 금융 위기로 갈까 사실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